예, 안녕하세요.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고태훈입니다. 2월에 포커스10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별 액티브 ETF와 지역별 액티브 ETF로 나눠져 있는데 영상을 구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지역별 ETF인 포커스10, 1등 기업 포커스10 액티브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9일에 지금 이제 글로벌 포커스10도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뭐 2개의 펀드를 다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역별 대표인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존 비즈니스 모델 ETF보다는 조금 더 축약되고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포인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고민해서 10개의 종목으로 추려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축약된 포트폴리오로 가는 과정에서의 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수준 정도 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무래도 뭐 국영 기업이라든지 워낙 좀 이제 부진했던 기업들이 약간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1등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약간 좋은 흐름이 있었던 기업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시장보다는 뒤처지는 그런 퍼포먼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위 종목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쌍감 정책 완화 이후에 이제 교육 정책인데, 이거는 뒤에서 좀 이 회사를 좀 설명드릴 거여서 중국의 교육 정책에 대한 변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확장을 다시 하고 있는 중국의 사교육 기업인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내수 여행이 지난 춘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또 아웃바운드로도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뭐 실적 발표 때도 이제 트립닷컴 같은 경우가 이야기해줬던 게 해외로의 관광객이 2019년 정도 수준까지 본인들 플랫폼에서는 회복이 됐다. 그럼 앞으로는 올해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행의 수요도 긍정적이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부정적이었던 것들 중에 큰 두 가지를 보시면, 미중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기업들이 특히나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그 기업들이 기업의 펀더멘탈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미국과의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우시앱텍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바이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안보죠. 헬스케어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법안이 좀 나왔는데,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일하면서 미국의 바이오 정보들, 미국의 중요한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가져가서 정보 보안의 이슈가 있다, 이런 좀 법안이 올라오면서 중국과의 거래를 끊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고요. 사실 이 기업이 릴리나 뭐 미국의 중요한 기업들이랑 이미 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던 핀두오더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지금 티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 밸류를 받다 보니까 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 뭐 아직은 뭐 대선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0%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중 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부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뭐 핀두오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소비자가 선택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이 열려 있어서 저희가 아직 뭐 편출까지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진 않은데 여전히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도 중국의 수입품 관세에 대한 이슈를 뭐 부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긴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대안에 대해서 고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시앱텍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뚫고 펀더멘탈하게 좋아지더라도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에 대해 오히려 좀 태클을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규제가 더 세져서 정말 미국 기업과 일을 못하게 된다면 이들의 매출 규모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시나리오로 봐도 부정적이어서 뭐 저희가 월말 기준으로는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지만 지금 3월 기준으로는 편출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신규로 편입한 것들은 중국 내에서의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동아아교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3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뭐 정관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교라고 동물의 가죽을 활용을 해서 건강식품을 만드는 건데요. 확실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떤 양약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안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아크테릭스 브랜드를 가진 아메르 같은 경우도 차이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미중 간의 갈등은 사실 좀 상수로 앞으로는 봐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관계에서 사실 완전히 자유로우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는 쉽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눈을 돌리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저희가 계속 찾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시앱텍의 그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까 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상원위원회 정도에 올라와 있다가 이제는 이 법안들이 계속 좀 통과를 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아직은 20% 정도 수준으로 좀 낮은 상황이긴 한데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뭐 단단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편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신동방이라는 그 사교육 기업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기업은 1993년에 설립되었고요. 중국의 이제 탈 에듀케이션과 신동방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이강 구도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워낙에 사실은 뭐 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점유율을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두 개가 굉장히 이강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21년에 쌍감 정책이라고 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정부에서 시행했던 사교육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상황을 타레듀랑 뉴오리엔탈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타레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인터넷 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타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하나의 태블릿에 모아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근데 사실 이게 그 지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들으면 아시겠지만 1타 강사들의 강의가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팔면 그 다음에 그만큼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리커링이 나오긴 좀 쉽지 않은 구조여서 타레듀 같은 경우 그 정도로 좀 방어하는 수준이었다면 뉴오리엔탈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있는 1타 강사들한테 강의는 못하니까 역사 설명을 하다가 라이브 커머스로 넘어가서 물건을 좀 팔게 한다든지 굉장히 비즈니스를 되게 특이하게 확장을 좀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좀 잘 버텨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서 쌍감 정책이 좀 완화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교육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뉴오리엔탈이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외국어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중국의 정부이지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좀 탈출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으로 좀 더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학 공부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수요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거기에 더해서 학과류에 대한 사교육은 쌍감 정책 때 철폐된 게 사실이지만 비학과류, 뭐 코딩이라든지 뭐 좀 다른 영역으로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요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빨아들이면서 뉴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은 좀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라이브 커머스까지 늘리면서 동방쉔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도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런 사교육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메가스터디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1타 강사들을 서로 뺏고 뺏기기를 하면서 출혈 경쟁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전환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전환을 했냐면 타레듀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IR 자료 같은데 그런 얘기를 써놓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 강의를 하더라도 그 인터넷 강의를 듣는 교육센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 강의를 그냥 틀어놓고 아이들한테 들으라 그러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꾸준하게 드러내고 연습 문제를 또 풀고 교육을 하는 관리의 영역이 필요한데 이 관리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러닝 센터라고 할 수 있는 학습 센터를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1타 강사가 이동을 좀 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런 상장사들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슈는 있겠지만 점점 더
이제 뭐 한 집에 한 명씩만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고 있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좀 다른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좀 적게도 받을 수 있고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계속 찾아서 저희의 이제 그 포커스 10의 포트폴리오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2월에 포커스 10 액티브 ETF 운용 보고를 좀 마치려고 하고요.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즌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다음 달에도 저희가 찾아뵐 때 건강하게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